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저로서는 드디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오랜 동안 기간도 오래됐고 여러 번 해야지 되는가? 지금이 시점인가? 하다가 또 뒤로 물러서고 다른 더 급한 일이 있었고 해서 말씀드리지 못했던 것을 지금 그 타이밍상으로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한국은 이미 월요일 날이 밝았죠. 오늘 내일 사이에 이제 며칠 그리고 3, 4일 사이에 간격을 두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미얀마에 가서 아웅산 수치 여사도 만나고 군부의 이제 최고 책임자 2020년도에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는 육군 사령관도 만나는데 네, 맞습니다. 한국에서는 로힝야라고 부르고 미국에서는 로힝가라고 하고 그리고 그 로힝가 그 본인들은 로힌자라고 하고 한다고 하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불러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미국식으로 로힝가 미얀마의 소수 인종이 왜 도대체 그 미얀마에서 이렇게 인종 청소라고 미국도 며칠 전에 결국은 머뭇머뭇거리다가 그렇게 선언을 하고 말았는데 그렇게 되는가? 왜 그 거기서부터 그 미얀마의 그 서쪽 약간 서남쪽이죠. 그 지역에서는요. 오랫동안 살았다고 하고 아니라고 하고 이런 역사적인 갈등부터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는가. 그리고 설령 과거에 그런 일이 있어서 이 소수 인종을 학대할 수 있는 근거나 명분이 있는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너무 바쁘고 우리가 밥도 먹어야지 되고 밥 먹기 위해서 돈도 벌어야지 되고 내 고민도 얼마나 많은데 아니 그 로힝야까지 로힌자까지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 다음 주에 그야말로 프란치스코 교황에게도 이번 그 방문이 뭐 가장 글쎄요 정치적으로 그 바티칸을 하나의 그 정치적인 그 그룹으로 정치적인 그 지역으로 본다면은 가장 그 정치적으로 위험한 방문이 된다고도 할 수 있겠고요. 심지어는 그곳에 가서 지난번에 아웅산 수치 여사가 그랬던 것처럼 그 로힝가라고 부르지 말아야지 된다. 이런 그 미얀마에서 가장 그 힘이 있고 존중받고 있는 추기경이 얘기를 했잖아요. 왜 그 정도까지 되게 됐는가. 제가 처음에는 이 부분을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문의 딜레마 이렇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냥 정상 궤도로 가죠. 그동안 많이 그 들어보셨던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이게 늘 있는 우리 일이 아니라 그리고 또 그 한국의 이슈도 아니고 미국의 이슈도 아니기 때문에 들을 때마다 잊으니까 이번에 한번 오늘의 미국 시간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미얀마에서 뭐 135개 정도가 된다는 소수인종 가운데 하나, 물론 미얀마의 군사정권은 소수인종이라고도 보지 않죠. 1980년대 이후에는 외국인, 그것도 불법 그 이방인이라고 보고 있는데 로힝야를 뭐 기본적으로는 아무튼 유엔이나 뭐 거의 모든 나라가 인종 청소라고 보니까요. 군인이 집에 쳐들어가서 어떠한 이유가 됐던 민간인의 집에 쳐들어가서 때리고 강간하고 마을을 불지르고 뭐 등등. 그래서 아무리 그 이웃 나라로 가도 난민 캠프가 꽉 차고 이웃 나라들이 또 부자이기나 해요. 특히 가장 많은 그 로힝가 그 소수인종이 가 있는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방글라데시도 못 먹고 못 사는데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피난을 갈 때 왜 그렇게 비는 내려서 온 몸에 그 진흙을 묻히고 다녀야지 되는지 어린아이가 그 자신의 몸보다 10배도 더 많은 짐을 짓고 그 짐 사이에 또 걷지도 못하는 동생을 또 껴안고 가기도 하고 그런 그 미얀마의 스토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말 그대로 가장 그 학대받는 소수인종이라고 하는 그 로힝야, 그 또 뭐 로힝가는 누구인가? 이 로힝가 그 자신들과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 그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오랜 동안 교육받을 기회 같은 것도 다 놓쳤기 때문에 그렇게 뭐 똑똑하고 샤프하고
또 그 어떠한 세상에 내놓으라 할 만한 그런 이력을 가진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이제 뉴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그 세계 여러 나라의 세계 이슈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는 전문가들의 얘기를 종합을 해서 전해드리는데, 그래서 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로힝자족이 그 아랍 그 무어족 이렇게 처음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알자지라, 영국의 BBC, 가디언,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 밖에 많은 언론들, 잡지 등등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이슬람교를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언어도 미얀마의 사람들과 다르고, 이 사람들의 언어는 이제 그 로힝야족이 쓰는 언어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몸매 골격도 다르고요. 종교도 당연히 다르고, 이슬람교를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자체는 12세기부터 지금 살고 있는 그 지역 이름이 뭐죠? 지금 알자로 시작되는, 라카인주에 살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예전에 무어족 같은 경우가 이렇게 상인으로 가기도 하고 했으니까 그때부터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때부터 살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국가의 기록물 보관소라던가 그런 데서 이제 그 자료가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는 이제 미얀마가 예전에 우리는 버마라고 불렀지만 영국의 한 거의 100년 정도 식민지로 지내다가 1948년도에 독립을 하잖아요. 그 독립을 했는데 이런 스토리도 다 아무튼 포함되어 있고요. 본인들은 12세기부터 그곳에서 살았다고 하고, 지금 로힝가족을 학대하는 군부, 그리고 이제 거의 모든 90% 정도가 미얀마는 종교가 불교니까요. 그 사람들은 아니다. 이 사람들은 1942년 이전에는 바로 본인들이 지금 살고 있던 그 라카인주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근거는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1948년에 그 독립을 하고 나서 처음에는요,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나서 처음에는 괜찮게 지냈어요. 1962년 적어도 이전까지는 이 사람들은 농부라던가 어부라던가 그런 일들을 조금 했었고, 땅도 없고 집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불교 신자에 비해서 세금은 많이 내고 이동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교육 기회, 경제적인 기회 이런 것도 전혀 받지 못하고 1970년부터는 공무원도 될 수 없고 시민권은 이제 1982년부터 정확하게 받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독립을 하고 나서 미얀마가 소수 인종들에게 어떠한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줄 때도 이 로힝야족은 거부했었어요. 그렇지만 그 지역에서 2대 이상 살았다 하는 기록이 있으면 어떤 신분증은 발급을 했고, 아주 또 특별한 경우에는 시민권까지도 줬는데, 왜 소수 인종 가운데서도 미얀마가 이 로힝야족만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 부분은 영국의 식민지였던 100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2차 대전 중에 미얀마는요, 이제 일본이 버마를 침공하자 일본의 버마를 침공했는데도 침략자들과 불교 인구들이 쫙 붙어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아웅산 수치 아버지도 아웅산 수치 아버지가 미얀마의 군을 창설한 사람이잖아요. 거의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이 1824년부터 1948년 독립하기 전까지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를 지금 침공을 했는데, 일본이 침공을 해서 이기면은 그러면 우리가 영국 식민지에서 벗어나 볼까? 참 이런 다 겪어봤던 민족들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나 전쟁에서는 일본이 졌고 영국은 이제 나중에 이 미얀마가 이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1948년도에 하게 됐는데, 로힝야 소수 인종이 미움을 받기 시작한 것은 이제 일본이 미얀마를 침공을 했었을 때
불교 인구들은 일본을 지원을 했지만 로힝야 소수인종은 영국에 충실했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는 영국은 그 당시에 이 미얀마를 그 식민지로 지배를 했었지만 그때의 미얀마는 이게 참 그쪽이 뭐 왕족도 있고 뭐 다 그런 곳이지만 많이 세계의 역사나 지역이나 그 권력이 이동하잖아요. 영국이 미얀마를 식민지로 지배했었던 그 1824년, 1948년 그때는 이 미얀마를 인도의 부분이라고 봤답니다. 인도나 그 방글라데시아의 부분으로 봤기 때문에 인도에서 이 미얀마로 사람들이 조금 이동하고 하는 것도 원래도 그곳에 인종이 살았지만 인도에서부터 미얀마로 이동하고 하는 것도 외국에서 외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이제 그 같은 나라에서 이동하는 그런 것으로 영국에서는 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로힝야 인종은 아무튼 그 일본이 아니라 영국에 계속 있었던 그런 곳에 아무튼 충성을 했고 전쟁이 끝나서 영국이 승리를 하고 그때는 이제 잠잠했겠지만 그 뒤에 영국으로부터 미얀마가 독립을 한 뒤에는 로힝야가 뭐 종교도 다르고 생김도 다르고 뭐 골격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하니까 불교 사람들이 아주 그 우리와는 다른 노선을 영국을 택했으니까 미워했겠죠. 그래서 이제 영국이 나갔습니다. 1948년도에요. 나가고 나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이 로힝야족이 미얀마에서 국회의원도 나왔답니다. 어렵기는 했지만 시민권도 땄었고 그리고 뭐 어떠한 그 대변도 그 소수인종의 그 뭐 어포머티브 액션 비슷하게 해서 대변도 했었고 했는데 1962년까지는 장관도 있었고요. 로힝야족이 미얀마에서 국회의 대변인도 로힝야족에서 나왔었답니다. 그런데 뭐 아시는 것처럼 1962년도에 그 미얀마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잖아요. 그 느윈이 이겨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그 중동의 독재자처럼 종교를 이용했다. 이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그 매체들의 인터뷰를 하고 기고문을 쓰고 한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그렇게 나오더군요. 그래서 이제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그 군이 중동의 독재자처럼 종교를 이용한 거죠. 불교를 이제 더 키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를 국교로 하고 48년도에 독립을 했으니까 62년이면 불과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미얀마는 아주 그 지금 2015년도에 아웅산 수치가 대통령은 되지 못했지만 이제 민간인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주 그 어린 한국보다 훨씬 어린 그 민주주의 국가로 나가려고 하기도 하고 하지 않는 세력도 있는 그런 국가잖아요. 그래서 62년도에 군사 쿠데타로 성공을 하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뭐 경제적으로도 뭐가 좀 잘 되고 해야지 되는데 완전히 그 경제 재난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중동의 독재자처럼 군사 독재자가 불교를 한편으로는 키우면서 뭔가 사람들의 불만을 그 해소시킬 만한 희생양이 필요했는데 그때 종교와 생김새와 언어와 모든 것이 다른 로힝야족을 택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미얀마의 불교는 소승불교잖아요. 소승불교는 굉장히 군사적으로 그래서 뭐 어떤 군인 가운데서는 막 그냥 뭐 요즘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남들을 비난하고 난리치고 뭐 정말 강목 갖고 두드르고 패고 하면서도 롤렉스 시계를 찾고 있는다든가 그게 이제 미얀마의 소승 불교의 또 하나의 특징이기도 하고 미얀마의 불교계에서는 이 로힝가족을 이 로힝가라고도 얘기하지도 않고 벵갈로라고 부르죠. 이제 그 방글라데시에서 온 그 불법 이방인, 불법 책임자다. 이렇게 해서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희생양으로서 이 로힝야족이 그 선택을 된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다 하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 로힝야족은 1942년 이전에는 우리 없었다. 아니면 그 전에 조금 와서 영국이 식민지로 할 때 영국에 빌붙어서 이렇게 그 미얀마 원래 원주민들을 뭐 아주 그
아주 그 해를 미쳤다 뭐 이런 그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를 기반으로 하면 이런 것과 이런 것이 조금 그 섞여 있는데, 분명한 것은 로힝야족이 그 훨씬 이전부터 이제 다른 인도나 방글라데시에서 이렇게 오기도 했지만 그 전부터 바로 지금 그 미얀마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다수였겠구나 하는 것은 분명히 이제 역사적으로, 예를 들어 뉴델리 국립기록물 보관소 이런 곳에 있는 영국 식민지 시대의 자료 등을 통해서, 그리고 또 영국도 그 뭐 앞선 나라니까 센서스를 했는데 1799년, 1829년, 1824년에 영국 센서스에도 그 지역에서 이미 그 로힝가족이 살고 있었다는 것도 나와 있는 것이고, 적어도 1799년부터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뭐 숫자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요. 그런데 이제 불교계에서는 이제 군사 정권과 여러 가지로 또 결탁도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로힝가가 불교를 없애려고 미얀마에 들어왔다, 이런 얘기들도 상당히 그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2016년도에 이제 그 어떠한 그 조직 이름, 제가 이름 뭐 봐야지만 압니다. 뭐 네, 봐야지 하는데, 네, 이 ARSA, 아라칸 로힝야 셀베이션 해서 뭐 결국은 뭐 로힝야 뭐를 구조한다, 방어한다, 그런 그 커뮤니티죠. 여기도 이제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조직을 많이 했다고 하더군요. 왜냐하면 워낙에 이 로힝야족은 직업도 없고 교육을 받을 그런 그 기회도 없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런 그 그룹이 정부의 초소를 급습해서, 뭐 예를 들어 정부의 군인이라든가 누군가가 정찰 병력이 뭐 한 뭐 열 몇 명, 10명 미만 이렇게 숨지고 나서 로힝야 민간인과 그 뭐 지금 테러리스트 그룹이라고 정부 군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만, 그 그룹의 희생자는 굉장히 많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한 197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학대가 시작이 돼서, 그래서 이제 로힝야족이 이 나라로도 가고 저 나라로도 가고 수많이 이제 그 이동을 했죠. 뭐 방글라데시에 뭐 최근에만 하더라도 60만, 파키스탄 35만,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은근히 많이 갔어요. 뭐 몇십만 가 있고 뭐 등등 해서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정부는 지금까지 우리가 무슨 그런 사람들을 학대하느냐 하고 그 부정을 하고 있고요. 뭐 그리고 군대에서 그 마을에 정말 쳐들어가서 강간하는 것은 기본이고, 결혼도 맘대로 못하고, 뭐 히잡 쓰고 다니니까 아랍 그 이슬람교 신자들이니까는요. 그러니까 그 히잡도 뭐 금지하라고 하고, 헬스케어 같은 게 당연히 그 혜택을 못 받는 것은 뭐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이 사람들이 그 종교적으로 이슬람교이기 때문에 아주 그 충실한 이슬람교 신자이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들 수염을 기르고, 여자는 히잡을 쓰고, 남자는 모여서 기도하고, 여자는 집에서 기도하고. 그런데 이제 그 미얀마에서 이슬람식의 이름을 버리고 버마 이름을 가지라고, 미얀마 이름을 가지라고 강조도 했고, 사원도 막 부숴버리고는 새로 짓지 못하게 하고, 그곳에 불교 사원을 세운다던가, 학교에서 반이슬람 그 자료 같은 것으로 어린이들을 그 세뇌시킨다던가, 그러면서 이제 고등교육 받을 권리를 완전히 박탈해 버렸기 때문에 그 로힝야족의 그 교육 수준 같은 것은 굉장히 그 낮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웃 나라로 막 그 도망을 가려고 할 때 도망가는 사람에게도 완전히 그 등 뒤에다가도 그 총 쏘고 나서 집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다 그 불태워 버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 로힝야족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인종적으로 비폭력적인 그런 사람들인데, 더 이상은 우리가 참을 수 없다 해서 이제 그 알라칸 그 로힝가 셀베이션 아미라는 외국인이 만들었다고 하는 이 그룹이 생기면서 미얀마 군과 충돌해서 더 이제 대놓고 그 학대 같은 것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대강은 됐나요? 뭐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은 이 세상에 완벽은 없으니까 여기서 그 로힝야족에 대해서는 일단 그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교황이 가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도 만나고, 뭐 카톨릭 신자도 있어요. 아주 소수이긴 합니다만은 교황의 딜레마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하면은요, 지금까지 그 평화라든가 아니면 다시 이제 화해한다 이런 것으로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의 그 소속으로서의 첫 번째 교황인데도 지난 4월 달에도 이집트 대통령을 만나서 할 말 다 했잖아요. 역사는 동등함을 말하면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도 했고, 또 지난 그 3월 달에는 교회 리더의 잘못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침묵해왔던 우리 신부 수녀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94년도에 그 르완다 학살에 대해서 한 80만 명이 100일 동안에 학살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침묵했었던 것. 그리고 이제 저는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사이에 그 장벽이 세워진 그곳에 가서 이쪽에서도 키스하고 이쪽에서도 키스를 해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그 싫어했었던 것, 그런 것인데, 이번에 이제 도착하는 시간이 언젠지 모르겠습니다. 곧 도착을 할 텐데, 했나요? 이미?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 미얀마에 가면은 소수 인종의 학대, 생명을 그냥 다 쳐내버리는 것이니까요. 인종을 말살시키는 것이, 인종 청소를 하는 것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찰스 마웅보라는 추기경이 이 교황님 좀 그 로힝가족이라는 단어조차도 사용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천이 위험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막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왜 말도 못하는가. 얼마 전에 그러니까 그 아웅산 수치 여사도 굉장히 그게 거부하는 게, 아웅산 수치 여사가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어찌 보면은 그 미얀마에서 아주 유일하고 가장 그 강력한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이라고도 보는데, 그러려면은 사람들의 여론을 좀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90% 정도가 불교인 이 미얀마에서 로힝가족을 굉장히 그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황에게 그냥 우리의 sister and brothers라든가 이렇게 그 얘기를 해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교황님의 생각, 인종 청소, 살해, 강간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것, 군인과 극단적인 승려들이 그렇게 힘을 모아서 그 뜻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만은 그런 언어 로힝가라든가 사용하지 말아주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전체 인구의 한 1%가 조금 넘는 한 65만 명에서 70만 명 정도가 카톨릭 신자라고 하잖아요. 미얀마에서 5천만 명 정도가 인구라고 하니까, 물론 그 침례교, 기독교도나 힌두교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한 65만 명 가운데서 15만 명 정도가 양곤이요. 이 미얀마의 수도로 이틀 동안 여기저기서 여행을 해가지고 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보러 지금 그 미얀마의 수도로 올라오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교계에서 얼마나 그야말로 강목을 가지고 막 그 휘두르는 불교계에서 얼마나 그 쳐다보고 있겠어요. 심지어 이 불교계의 어떤 지도자는 그들을 그 로힝야족을 죽이는 것은 아주 나쁜 벌레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얘기하는 침입자고 테러리스트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먼저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누구죠? 아웅산 수치 여사를 만나고, 그리고 인종 청소의 설계사라고도 불리는 그 육군 사령관, 지금 그 61살 장군도 민 아웅 흘레잉, 제가 맞게 발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미얀마 외부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외국 지도자들을 본인이 마치 그 국가 통수권자처럼 굉장히 많이 만난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만나서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뭐라고 얘기를 할 것인가? 그리고 나서 이제 목요일에 그 방글라데시로 가잖아요. 방글라데시로 사람들이 또 많이 가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방글라데시는 그 미얀마처럼 불교가 다수가 아니라 무슬림이, 이슬람
이슬람교가 다수이기 때문에 아이 그래도 같은 종교니까 하고 또 가까우니까요. 그 바로 북쪽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그 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미얀마는 정말로 극단적인 그런 그 불교와 뭔가의 희생양이 필요하고 분열을 시키면서 단결을 원하는 그런 그 군사 독재자의 어떠한 그 목적도 있고, 게다 대고 이제 아웅산 수치 여사 같은 경우는 뭐 최고 민간인의 어떤 그 권력의 위치에 있다고는 하지만 그 권력이 파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보이스를 많이 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추기경 보호가 아웅산 수치 여사의 측근이라고 하는데, 제발 그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아웅산 수치를 그 민주주의 미얀마의 최고의 희망으로서 지지하는 것을 보여주셔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로힝야 이쪽에만 이렇게 그들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안 되고, 아웅산 수치 여사가 애매모호한 그런 그 입장에 있는 것도 좀 헤아려 주셔야지 됩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고요. 미얀마의 최고 그 카톨릭 그 지도자가요. 추기경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61살의 육군 사령관을 만나게 될 텐데, 이 육군 사령관이 실권자인 거죠. 실권자와 아웅산 수치 여사는 뭐 서로 가끔 뭐 만나기는 한데요. 대화는 뭐 거의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이 그 육군 사령관이 주요 장관들도 뭐 3명을 임명을 하고 경찰권 다 가지고 있고 국경 수비대를 좌지우지하고 비즈니스 재벌들 컨트롤하고 국회에서도 그 의석의 4분의 1을 차지하니까 헌법 수정은 불가능한 거잖아요. 자신의 권한을 줄이는. 이제 아웅산 수치 여사가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권한이 없어지면서 이제 그 영국으로 가서 영국에서 영국 남자와 결혼을 하고 아이들도 영국의 시민권자고, 그래서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헌법의 여러 가지 수정조차 힘들게 이 육군 사령관이 아웅 플랭이 다 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뉴욕타임스도 보면은요, 이 사람은 또 그 소셜미디어를 잘 그 활용을 한대요. 그래서 뉴욕타임스가 인터뷰를 신청을 했는데도 인터뷰 당연히 그 거부됐고, 30명 이상의 사람을 쭉 그 이제 인터뷰를 해서 군 관계자들이라든가 뭐 전현직이요. 현직은 별로 많지 않겠네요. 외교관 등과 인터뷰를 한 결과, 이 사람이 이제 2020년에 대통령이 돼서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그 본인의 마음대로 가져가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하이스쿨 졸업하고 나서 바로 이제 법을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말하자면 뭐 사법고시 비슷한 것인 것 같아요. 사법고시라는 게 법에서의 사법고시가 아니라 국방 이 분야에 있어서, 그래서 3번 떨어졌다가 통과되고 나서 이제 힘을 얻게 되고 2013년부터 힘을 많이 얻게 됐는데, 학생 때 같이 공부했었던 그런 그 동창생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 사람 옆에 있는 것을 사람들이 싫어하고 두려워했대요. 그의 곁을 걸어갈 때는 그가 뭔가 우리의 결점을 찾기를 원해 하고 뭔가 아무튼 두려움의 그런 그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이 어떠한 형태로 어떤 언어로 어느 정도의 강도로 로힝야족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세계에 그야말로 힘없고 핍박받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핍박하는 사람들한테 그렇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게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의 어떠한 그 캐릭터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며칠 동안 미얀마에 있는 동안 일 처리를 할 것인가, 그게 지금 굉장히 그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아무튼 그 미얀마의 그 소승불교는 정말 유명해요. 그 시사주간지 타임이 몇 년 전에 커버 스토리로 아주 그 유명한 부디스트, 그 당시에 시사주간지 타임이요, 불교 빈 라덴이다. 오사마 빈 라덴 하면은 정말로
부드럽게 생기기는 했지만 그 과격한 행위를 했고 많은 그 본인은 아무튼 본인의 미션이 있겠지만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그 서방 세계에서 볼 때는 얼마나 그 무력을 무지막지하게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시사주간지 타임이 참 이상한 캐릭터다. 미얀마의 부디스트 빈 라덴이다 하고 애쉰 그 위레스 이 사람을 커버 스토리로 쓴 적이 있는데 승복은 입었지만 굉장한 그 선동가고 전세기 타고 다니면서 폭력을 설파한다.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로힝야의 소수인종이 뱀과 곤충이 환생한 거다. 이제 그 사람들이 특히 이제 뱀과 곤충을 싫어하는가 보죠. 불교 뭐 그런 등등해서 그래서 그들을 죽여도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뱀과 곤충을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얼마 전에도 아웅산 수치 여사가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했는데 당신 노벨 평화상을 타고 나서 좀 뭔가 이 로힝야족에 대해서 해야지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사실은 뭐 당연히 이 아웅산 수치 여사도 아버지가 그 숨진 뒤에 아버지의 동료에 의해서 감옥에 갔고 옥스퍼드 대학교 공부했고 아주 그 아름답고 늘 그 꽃을 꼽고 다니잖아요, 머리에. 이제는 이제 나라를 어느 부분적으로 이끌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런 이미지의 로힝가족만 넣으면 다르다. 왜 아무 말도 안 하지? 스스로도 아웅산 수치도요. 이 로힝가라는 말을 쓰지 않고 어떤 때는 영국의 BBC 방송과 인터뷰를 하는데 maybe 그 로힝가족이었다고 하던가요. 그랬더니 그 자신을 인터뷰한 사람이 그 족이었다는 걸 얘기하지 않았다고 노발대발했다잖아요. 노발대발 도저히 할 것 같이 생기지 않은 그 노벨 평화상을 받은 그 아웅산 수치가 물론 이제 더 이상 아웅산 수치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에만 머무르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운동가의 이름으로만 부를 수도 없습니다. 정치가인이죠. 그래서 어쩌면 뭐 파워를 좋아하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이제 뭐 아버지의 그 피도 있으니까 보통의 아주 그 여성스럽다는 것도 굉장히 편견적이긴 해요. 그런데 아무튼 좀 부드럽고 꽃만 좋아하고 뭐 이러는 여성스러움이요. 그런 것에는 거리가 있는 여성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마치 아무 일도 로힝가족에게 안 일어난 것처럼 하다가 세계에서 노벨 평화상 받은 당신이 그럴 수 있어 하니까 말을 하기는 했는데 로힝가족이라고는 쓰지 않고 무슬림이라고 얘기하면서 양측에 문제가 있다. 이게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KKK단이나 KKK를 싫어서 시위하는 그대나 양측에 다 문제 있다 하는 말과 뭐가 다를까라고 해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을 당장 지금 정정을 해야 되겠네요. BBC 방송과 인터뷰를 할 때, 무슬림에 의해 내가 인터뷰한다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힝야족이라고 하지는 않았고요. BBC의 이름이 후사인인가 그랬었어요. 그 당시에 그 이름이 미셸 후사인인가 그랬는데 그걸 말해주지 않았다고 너무 막 화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서구에서 로힝야족이나 소수인종의 고통에 대해서는 아웅산 수치 여사도 머리에 꽃이나 달고 다니면서 아무 관심이 없는 것과 같다. 정치적으로 너무 계산을 하기 때문에 군대와 잘 지내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통렬하게 그를 비난했었던 그런 이제 이웃 나라의 총리도 있기는 했죠. 그러나 이것도 사실은 바깥에서 볼 때는 다 알 수가 없는 거죠. 아웅산 수치 여사가 지금 생일이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72세로 얼마 전까지 알고 있었는데요. 본인도 그 군대에 하는 일이 다 마음에 들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제 뭔가 새로운 미얀마의 더 큰 것을 위해서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로힝가족을 그렇게 싫어한다면 내가 구태여 지금 군의 파워를 다 가질 만한 형편도 아닌데 그 사람들의 뜻을 거스를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도 생각을 하겠죠. 몇 %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어쨌든 정말로 영어를 굉장히 잘하죠.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그런데도 옥스퍼드 영어로 자신들의 연설을 세계에서 듣는 사람들에게도 군사 정권 같은 거 한 번도 이제 비난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아무튼 지금 아웅산 수치 여사와
프란치스코 교황이 만나서 무엇을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사람들이 조금 지켜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웅산 수치 여사가 고작 뭐 했었던 얘기들이 모든 도전이 가능하면 그 짧은 시간에 해결되길 기대한다. 민간 정부가 뭐 2016년도에 뭐 탄생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아주 짧은 것이 아닌가. 뭐 2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리고도 그 파워를 아주 뭐 잔혹하다고도 할 수 있는 그 군의 리더와 공유를 해야지 되니까. 그러니까 아웅산 수치 여사 자신이 나를 정치인으로 봐주면 좋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인권 운동의 아이콘이 아니라 이런 그 얘기들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젊고 약한 그 민주주의 이런 사람들, 그리고 미얀마 사람들의 50% 이상도 로힝야 사람 그 마을이 다치지 않았다 이렇게 믿고 있고 그들이 테러리스트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워낙에 아웅산 수치 여사가 가택연금이 되고 이렇기는 했어도 사실은 뭐 영국에 가서 다 뭐 편안하게는 아니겠지만 공부도 할 수 있었고 결혼도 하고 남편도 아마 대학 교수인가 그렇죠. 아이들도 뭐 거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인은 그 로힝야족이 진흙 땅을 무겁게 밟으면서 뒤에 그 총을 맞으면서 그런데 또 이웃 나라로 가봤더니 텐트도 없고 살 수가 없어서 집으로 다시 또 어떻게 돌아가 보면 다 불타 있었고 이런 것은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날마다 머리에 꽃을 꼽고 다니는 사람이니까요. 그 정도 여유는 항상 가택연금 때도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잘 모른다 이런 얘기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서 어떻게 될지. 더군다나 이제 미얀마라는 국가가 수십 년 동안 이제 고립됐었던 그런 나라잖아요. 겨우 뭐 러시아, 중국 정도와 좀 일을 했었고 그래서 미국 다른 서구가 굉장한 군사 정권에 대해서 제재를 했었었고 유럽연합과 미국도 2012년도 선거한 이후에 겨우 이제 제재를 걷어두르기 시작했었던 그런 때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과거 미국이 이제 전쟁 당시에 어떻게 했었던 것에 대해서 뭐 사과하면서 원조까지 조금 해줬었는데 미국에서는 존 맥케인 상원의원의 경우는 아웅산 수치 여사가 뭐 좀 해야지 된다고 거듭 주장을 하고 있고 미치 매코넬 공화당 원내 대표 같은 경우도 아웅산 수치 여사를 조금 비난을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모두 다 뭐 미국 사람들도 아니고 한국 사람들도 아니고 미얀마 사람들이니까 그 나라 내부 사정을 다 알 수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얀마라든가 방글라데시 다가 필요한 사람이니까 이 사태를 뭐 해결해야지 된다 하고 뭐 서로 자주 만나야지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미국이야 이번에 오늘이 일요일입니다마는 수요일이 돼서야 인종 청소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새로운 제재가 또 들어가겠죠. 미국도 마찬가지로 중국을 의식하기 때문에 미얀마의 군사 정권과 또 민간 정권 사이에서 미국 정부는 어느 정도의 균형을 맞춰야지 되는가 이걸 계산하기가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뭐 요즘 미국 국무부에 전문가들이 너무 없어서요. 그래서 이제서야 그런 입장을 취한 것 같고 그런데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점은 좀 분명하지 않을까요? 과연 로힝가족이 그곳에서부터 언제부터 살았든 그들이 말하는 대로 12세기부터 살았던 아니면 그야말로 영국의 식민 시대에 뭐 그냥 영국인이 좋아하는 정도의 일을 하고 뭐 다른 인도에서도 오고 영국은 인도도 미얀마로 생각했다니까 그러면서 소장농도 하고 영국식에 맞춰서 그러니까 또 미얀마의 일본을 지지했었던 사람들이 그들을 싫어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영국의 식민 시대 거의 뭐 말기 뭐 이런 때부터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요. 왜냐하면 역사에 과거는 있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살고 있는 그 지도상의 그 현 주소는 현재를 기점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지 과거를 기점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무런 그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한다던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때 너희들이 과거에 언제부터 거기서 살았고 그 과거에 어떻게 했다고 해서 그들의 후손들을 그렇게 그 핍박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뭐 역사적인 말도 필요 없는 것이고 이건 살아가는 사람들의 양심과 지혜 아닐까 그 정도 생각은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이미 1970년부터 1970년이면 이제 미얀마가 영국으로부터 버마가 독립한 게 그 48년이기 때문에 불과 얼마 안 돼서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해보고 어떠한 정계 이런 데에 그 사람들이 진출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소수 인종이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이 현대 사회에서 저항을 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찾을 만큼 똑똑해질 수 있는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그 사이에 이제 인종 청소가 당하고 있는 것이니까 아무리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쌀과 빵을 지불할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것에 신경을 쓸 여가가 없다 하더라도 어차피 지금 그 유튜브로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방송을 들으신 것 아니겠어요? 뭘 우리가 대단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없겠지만 세상에서 저런 사람들이 저런 형태로 핍박을 받고 있는데 이유와 목적이야 각자의 입장이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아무 영문도 없이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힘들게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안타깝게 생각이라도 해야지 되겠다 하는 것 그런 것들이 그 뉴스 듣기를 좋아하고 뉴스를 즐기는 사람들 어떤 국적과 상관없이 세계인 코스모폴리탄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지 않을까 해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내일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부터도 그 프란치스코 교황의 미얀마에서의 행보가 있으면 추가 뉴스 속보를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이나 다른 나라 이미 월요일이 된 나라에서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분들은 아주 좋은 한 주일 보내시고요. 미국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일요일이 역시 또 즐겁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9시 오늘의 미국 생방송에서 뵙겠습니다.